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코스피 4천 시대를 연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증시가 최근 다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지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모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11일 새벽 발표를 앞둔 FOMC 회의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죠. 오늘 오마이 주식에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과 또 기업 선점이 필요할지 차근차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과 각종 주식과 관련한 특급 자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매일 오후 그리고 한 번 더 방영되는 밤 12시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의 오마이 주식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보시죠. 오늘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빅 이벤트인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아침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가 알려지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로 시장 흐름도 짚어봅시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요, 금리 인하와 전고점 돌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미국의 9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고요. 이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경제의 체온이고요. 금리는 그 체온을 조절하는 해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체온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면 해열제 약을 줄이기 어렵겠죠. 그런데 물가 체온이 예상한 정도라면 해열제를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커졌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고개를 들면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내 증시도 방향성을 위로 잡아왔죠. 올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오마이 주식 서성민 캡틴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고 있는 국내 증시 전략도 짚어보시죠.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섹터들 꼽아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AI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참 많은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사우디 국영 AI 기업의 CEO가 방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AI 이슈 한가운데에 있는 두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전력 설비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AI가 없었던 때는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이 그림도 AI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사진을 보정해주기도 하고 이제 긴 글은 핵심만 금방 딱 요약해주기도 하죠. 이제는 정말 AI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왜 전력 설비가 함께 주목을 받냐? 우선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을 줄지었을 때 현재 3위가 인도인데요. 향후 5년 안에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국가로 친다면 세계 3위 국가 인도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전기를 멀리까지 안전하게 내보내는 길, 이 전력 설비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적에서도 드러났죠. K전력기기들의 수출이 4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함께 봐볼까요? LS 일렉트릭 차트인데요. 열심히 올라와서 한 달 동안은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차트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오늘 서성민 캡틴과 함께 짚어보시죠. 이어서 ESS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인데요. 앞서 살펴본 전력기기가 전기를 내보내는 길이라면 ESS는 전기를 담아두는 창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가 남을 때는 담아두고 필요할 때는 꺼내 쓰는 장치인데 이 전기 사용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저장해둔 전기로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적인 모멘텀은요. 이제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열을 관리하는 기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AI 열풍에서 시작된 온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데요. 끝으로 삼성 SDI 차트입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오늘 서성민 캡틴과 함께 AI 그 안에서 대체 어디를 보면 좋을지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증시기상도였습니다. 네, 최인정 캐스터와 함께 증시 날씨 저희 함께 짚어보고 왔습니다. 네, 지난 미국 증시는 물가 지표가 예상에 부합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훈풍이 이어질까요?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어떤 종목을 탐구해야 할지 많은 고민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서서민 캡틴이 시장에서 한번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함께 동행할 만한 기념품 같은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선물 같은 종목이겠고요.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을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공략해볼 종목이 바로 제공이 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종목 기념품으로 기분 좋은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캡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마지막 랠리를 잡기 위해서 깊은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줄 분인데요. 자, 서서민 캡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지금 12월이 되면서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전고점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순환매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는 투자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시장의 흐름에서요, 정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종목별로 차이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 시장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캡틴? 네, 일단은 지금 주요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2월 FOMC가 예정돼 있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미국의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늦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어느 정도 패드 와치 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향후의 금리 경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게다가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목요일은 상당히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로 순환매 장세를 계속 보이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러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미 많이 올랐던 섹터보다는 좀 아직 못 오른 sek터 중에 좀 기회를 엿보자 하는 취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도 녹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캡틴의 상세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AI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전력 설비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센터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력 설비 관련주에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전력 설비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번 주에는 AI 관련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국영기업 CEO가 지금 방문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도 AI 공급망 관련된 그러한 논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AI 인프라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기에 앞서서 일단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몇 주 전에 미국의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PU도 아니고 전기다라는 말을 했고요. 향후 가장 유망한 종목군으로 전기 기사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AI 시대에 얼마나 전기가 중요한지 지금 미국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AI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연산이 필요하고요. 정말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AI 관련해서는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기가 항상 부족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돌아가다가 전기가 중간에 끊기거나 모자라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전력 인프라의 확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기는 발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전 과정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기를 만들어낸 장소에서 바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전소들을 보면 수도권에 많이 있지 않잖아요. 지방에 많이 있거나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 이러한 전기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송전이 필요한 거고요. 이 송전을 할 때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죠. 그래서 케이블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송전한 전기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배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발전과 송전과 배전의 단계를 거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밸류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전력망 노후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이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력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진행을 하면 몇십 년 동안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신설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후화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전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기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전라도라든가 충청도에서 지금 전기를 끌어와서 수도권까지 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리가 구축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제가 이화영 MC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MC.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강조했던 에너지원이 뭐였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풍력이었죠. 그래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해상 풍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 관련된 기술력 때문에 해상 풍력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프라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AI 시대에는 전기가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과연 어떠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부각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볼 텐데요. 사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HVD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이 볼티지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수도로 물을 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돗물로 물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압력을 크게 해가지고 고압으로 세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직류와 교류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직류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쭉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교류 같은 경우는 파도를 치면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한 번에 싹 보내기 위해서는 직류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 풍력 발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생산되는 곳은 서해안입니다. 근데 쓰는 곳은 수도권이에요. 멀리 전류를 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초고압 직류 송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딱 보기에도 저렇게 교류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직류의 장점은 뭐냐면 사실 전력의 손실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압으로 전류를 쏴주게 되면 전류의 손실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전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1번 HVDC 관련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관련되어서 상위권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압 세척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압 세척을 하려다 보면 그 호스 자체도 되게 두껍고 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물줄기가 버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굵은 케이블이라든가 전선 같은 경우가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전선 기술력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뭐 대한전선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부각을 받았던 그러한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높은 압력을 견뎌내야 되는 케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력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류의 장점은 멀리 빠르게 쏠 수 있다. 그리고 전력의 손실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교류가 장점이 있습니다. 교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변압이 상당히 쉬워요. 변압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와 직류를 적절하게 변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변압기라는 건 이 전기의 압력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고압에서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변압기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초고압으로 보내려다 보면 일단 변압기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근데 변환 장치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실 변환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컨버터가 있고 인버터가 있어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서 초고압으로 쏜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쓸 때는 다시 교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는 또 인버터가 들어가겠죠. 거기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화영 MC. 네. 집에 콘센트가 있죠. 네. 콘센트에 우리가 꽂을 때 이거를 이렇게 꼽아도 되고 이렇게 꼽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만 꼽아야 되나요? 이렇게 꼽아도 되고 이렇게 꼽아도 되지 않나요? 네, 거꾸로 꼽아도 되죠. 네, 네. 그 이유가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직류인데 그렇게 꼽으면 감전돼요. 그래서 일단은 교류가 편리한 이유는
그 압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정용에서 손쉽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110볼트냐 220볼트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압력 자체를 조절해 주는 게 변압기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이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장치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재료가 쓰이면서 전기가 더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중요성인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지금 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풍력 발전은 먼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바다에서 섬까지 또 전기를 보내는데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근데 바다 위에는 송전탑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감전되겠죠. 그래서 일단 바다 밑에 해저 케이블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물의 압력을 견뎌야 되고요. 우리가 부식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해저 케이블 관련된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LS 그룹이라든가 대한전선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런 데서 상당히 세계 상위권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전력 설비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면 되겠고요.